저는 건축을 못합니다. 건축물 하나를 웃겨볼게요. 얍. 마크를 한 지는 꽤 되었지만 그때까지 대충 이 정도면 괜찮다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방금 확실히 안 괜찮은 걸 알았죠. 그리고 저는 디자인을 내용으로 하는 강의를 배우게 되었고 디자인에 관한 지식이 생기면 건축 실력도 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준비가 된 지금은 결과물을 가지고 비교할 시간입니다. 강의를 듣기 전 만들었던 건축물들은 차고 넘치니 이번에 새로 만들 건축물 주제를 정해봅시다. 실제 디자인을 주제로 다루는 만큼 마인크래프트에 잘 접목시킬 수 있기 위해 몇 가지 디자인 사조 중에 하나를 선택해봅시다. 모더니즘. 단순하고 합리적인 디자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단순한 정육면체 블럭들이 주를 이루죠. 그리고 야생에서도 집을 지을 때면 필요에 따른 블럭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들기 쉬운 것이 큰 장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모더니즘 단순하죠. 마인크래프트 블럭 단순하죠. 텍스처가 없잖아요.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 사부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디테일하게 만들긴 어려워서 대충 지었다고 하지만 이게 많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훌륭한 건축물도 제 손과 마인크래프트를 거치면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배제를 해야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타일. 대충 이런 겁니다. 창문이 많은 아파트 건물. 이것도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독창성을 해칠 수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아르누보. 진짜 간단히 말해서 건물에다가 장식을 많이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식들이 장인 정신을 넣는다고 엄청 섬세하고 복잡해요. 이런 건 지하실에 가둬서 만두만져도 완성시키지 못할 겁니다. 아르데코. 기하학적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아르누보 마냥 평생 노가다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타입을 본다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르데코는 미국식과 프랑스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프랑스가 더 마음에 드네요. 이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색감은 아이보리색을 바탕으로 하고 강조되는 부분을 깔끔한 푸른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마침 누가 일일이 다듬은 듯한 평지가 있군요. 여기서 건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탕이 되는 색으로 모양을 잡아줍시다. 은은한 노란빛이 도는 블록으로는 매끄러운 사함이 좋겠네요. 주제가 알라딘 건축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모래로 만들어졌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완성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질감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색은 참 마음에 드는데 사막 내음이 너무 심하네요. 이걸 버릴 수도 없으니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하얀색 블럭을 바탕으로 하고 사암도 군데군데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기반은 정사각형입니다. 여기서 탑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한 면에 2개 정도 세워주죠. 와, 벌써 예쁘다. 이제 커맨드의 힘으로 키를 키워주겠습니다. 짠! 파프리카 같네요. 이제 창문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외관을 꾸며주겠습니다. 좋네요. 원래 장식이 훨씬 많았는데 너무 과하게 꾸미니까 난잡해서 이 정도 선에서 자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면들도 똑같이 창문을 달아주죠. 입구가 약간 아쉽지만 일단 여기서 기분은 맞춰줍니다. 이제 천장과 바닥을 채우면 1단계는 끝. 아래쪽은 프랑스식으로 했으니 위쪽은 미국식으로 가겠습니다. 아르데코 완전 융합체. 오, 건축물 컨셉과 어울리는 싱어군요. 사막 느낌이 나는 게 날 먹이려는 거! 세워진 골격에 따라 맨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둥근 형태로 한 층을 잡아줬으니 탑의 최상단 부는 둥근 것과 반대되는 최대한 뾰족한 모양으로 지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기하학적 모양을 내려고 노력하며 탑을 완성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분명 탑이라고 했었죠. 정면에서 보면 프랑스 부분까지는 그럴듯한 건물인데 그 위로는 탑이라기에는 비율이 너무 아기자기한 겁니다. 아래에서 봤을 때 포스가 없어요. 그래서 뜯어고치고 제대로 된 미국식 탑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시도 끝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이 비난양파같이 생긴 결과물들의 문제가 뭘까 생각하며 비율을 계속 조정해줬는데도 영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특정 층까지 설계된 건물을 더 증축시키려고 하니 비율이 박살나버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3번의 수정이 지난 후였습니다. 온통 파란색으로 강조를 줘보고 몬스터볼 같은 모자도 씌워주기도 했지만 상당히 비어보이는 느낌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TNT로 철거를 해줬는데 양을 적게 하니까 연달아서 터지질 않더군요. 그냥 명령으로 할 걸 그랬습니다. 요코이까지 박살이 나서 채워줍니다. 이번엔 돔 하나만 지어서 마무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돔이 완성될 때쯤 돔 만드는 기본키를 까먹어서 에어리언 R이 돼버렸죠.
리플레이로 보면 그냥 도문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제 욕심은 컸고 건축물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최종 라스트 엔드 버전. 여기서 더 이상의 수종은 주제에 어긋납니다. 아르데코의 화려함, 기하학적 표현, 제가 이해한 건 여기서 끝인가 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건축물의 외형을 잡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를 꾸미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가구는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건축물 크기는 정해졌는데 가구만 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느낌만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1층은 이렇습니다. 왜 벌써 만들었냐고요? 기본 틀만 잡은 겁니다. 모티브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오는 저택입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대의 건축 양식인 아르데코를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따뜻한 1층이 완성됩니다. 저 앞에 의자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으면서 다리를 표현할 게 적어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층으로 가겠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계단에 호랑이 피를 기다리는 흰 수수들이 보입니다. 이건 얇은 난간을 표현해주고 싶었는데 대충 기반을 세우다 보니 느낌이 있어서 기반이 완성이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1층은 연회장 같은 느낌이었고 2층은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 공간은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고 싶기에 아까 버렸던 장식이 적은 모더니즘으로 적은 정보량에서 오는 편안함을 주는 방을 만들겠습니다. 귀찮아서 대충 한 거 아닙니다. 이래서 모더니즘은 안다고 했는데. 그리고 방 하나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기 위해 스칸다나비아 모던의 특징을 가져와서 꾸며주겠습니다. 외벽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하니 이만큼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건물이 탑 형태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 뭔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구간으로 나눠서 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이건 해체주의에서 따온 겁니다. 원래라면 바깥에 있어야 할 무언가를 막는 역할을 하는 울타리가 내부에 들어와서 공중에 띄워져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건 노출 콘크리트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외벽이 존재하는데 내부만 콘크리트로 한다는 모순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면 여백의 미. 이렇게 여러 디자인 사조들을 가지고 건축물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들과 비교했을 때 외관성으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럼 디자인 강의를 배운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말해보자면 주제 선정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건축물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며 결국 완성시켰던 노력과 최소한의 양심으로 남아있는 기본기였습니다. 그 시작을 순탄히 할 수 있게 한 것이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실 건축 강의를 들으면 마크 건축 실력이 늘까? 조금 그렇다.